바버샵과 팔러를 운영하고 있는 베스티스 컴퍼니의 황재환 대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부터 안경을 꼈던 것 같아요. 눈이 갑자기 나빠진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안경이라고 하는 게 되게 비쌌어요. 그리고 안경테랑 뭐 이런 것들도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그런데 영화를 좋아했으니까 영화 같은 거나 이런 걸 많이 보면 내가 쓰고 내가 살 수 있는 안경, 내가 안경점에서 가질 수 있는 안경하고 조금 다른 안경들을, 그런 차이들을 좀 느끼게 됐죠. 그런데 이제 안경이란 게 워낙 비쌌고 제가 뭐 제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를 쓰고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시대가 어떤 시대가 왔냐면 남대문 안경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그래서 갑자기 안경 가격이 많이 낮아졌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경 가격이 낮아졌다는 거는 이제 프레임 가격이 이제 뭐 렌즈 맞추면 안경 프레임 무료부터 시작해갖고 뭐 5,000원, 10,000원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을 시기인데, 그때가 이제 제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제가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서 아니면 용돈을 모아서 제가 마음에 드는 안경을 사러 다녔던 것 같아요. 뭐 결론적으로 따지면 안경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간극들이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프레임의 모양이 이랬으면 좋겠고 컬러가 이랬으면 좋겠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없었죠. 그래서 뭐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일종의 결핍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어렸을 때 뭐 이게 갖고 싶었는데 또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거를 그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집착까지는 아니고 좋아하는 장르, 좋아하는 아이템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무렵인가? 한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때부터 하우스 프레임이라고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정의를 하는데, 그때는 하우스 프레임이라는 말은 없었거든요, 사실은. 약간의 수입 안경이라고 하는 장르들이 막 등장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나왔었던 것들이 라이센스 브랜드들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 빅터 앤 롤프나 그런 안경 브랜드들이 막 등장을 하던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알게 됐어요. 이게 뭐 하우스 프레임인지 아니면 뭐 어떤 프레임인지 토탈 브랜드인지 라이센스인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그때 생겼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그때 안경들 뭐 여전히 눈은 나빴기 때문에 안경들을 많이 사고 관심을 갖게 됐었죠. 이제 회사 생활 어느 정도 마치고 나서 제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 국내에 있는 거 말고 해외에 제가 마음에 드는 안경들을 하나씩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브랜드에 연락해서 바행하고 뭐 소개하고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업 초창기 때 얘기인 것 같아요. 빈티지 안경을 좋아했어요. 뭐 이베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뭔가 이렇게 그 미국 옛날 안경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하나씩 사서 모으고 그렇게 약간 공부가 됐었던 것 같아요. 안경 테들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 뭐 CBK GF라든지 지금은 이제 컨택트 렌즈 회사로 알려졌는데 바슈롬도 그때 알게 됐고 뭐 아메리칸 옵티컬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다각도로 많이 접한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거는 2012년도인가? 그때 미국에 처음에 갔는데 그때 뉴욕으로 들어가고 로드트립을 했거든요. 차를 렌트해가지고
그 동부 쪽만 해갖고 이렇게 쭉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동부 끝에 있는 메인주에 빈티지 안경들을 막 샀던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가 마침 제가 출장 갔던 지역이랑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갔더니 가정집 아파트 같은 데서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운영을 하시고 손녀딸이 아마 그 막 오퍼레이션이나 이런 걸 했었던 것 같은데 거기 가서 안경을 많이 샀습니다. 그때 뭐 바슈롬 옛날 거 그 세이프티 글라스도 사고 USS도 상태 좋은 것도 사고 슈론 옛날 것도 사고 CBK GF도 사고 네, 그렇게 안경을 사서 모았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바잉했었던 브랜드들은 슈론을 제일 먼저 바잉했었고 2010년도였으니까 슈론이 그렇게 생각해요. 슈론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금테라고 하는데 브로우라인 테를 만든 시초 오리지널 브랜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좋아하거나 저희가 취급하는 제품들이 약간 그 이야기가 담겨 있고 어떤 아이템의 오리지널이 되는 그런 프레임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마케팅을 하고 뭐 블로그에다 좀 쓰고 제품을 판매하고 나니까 실제로는 여기저기서 연락이 왔었어요. 안경점에서. 네, 그래서 저희가 유통도 조금 했었고. 근데 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 정리하긴 했는데. 그거 하고 그다음에 라퐁이라고 하는 브랜드도 있었어요. 그 프랑스 브랜드였고 그다음에 레스카를 바잉을 했는데 그 레스카는 그 뭐라고 부르죠? 크라운 판토라고 부르나요? 네. 사실은 그 디자인보다는 그 레스카라는 브랜드에서 그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독특한 뭐 시중에서는 뭐 상품성이 없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잘 살 수 없었던 디자인들이 꽤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검색을 했냐면 건축가들 검색하다가 르꼬르비제가 썼던 안경 그 다음에 또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 있는데 그 사람이 썼던 안경 뭐 그런 시리즈를 레스카가 잠깐 만들어가지고 마케팅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검색에 걸렸던 거죠. 그래서 그걸 바잉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받았는데 나는 잘 맞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잘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것뿐만 아니고 뭐 크라운 판토랑 뭐 그런 쉐입들도 좀 바잉해가지고 소개를 했더니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판매가 잘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이렇게 트렌드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바잉한 건 아니었고 좋아해서 바잉한 거였고 이런 것들 나도 쓰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샵은 항상 그런 식이에요. 어떤 것들이 잘 판매가 되겠다라고 해서 바잉한다기보다는 이게 갖고 싶다. 이걸 우리가 이제 뭐 그 누군가가 발견해 갖고 회의 시간에 공론화 과정을 거쳤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든다, 좋다라고 하면 바잉을 하는 편이거든요. 레스카도 그래서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였어요.